어떤 사람이 댓글로 근데 그림 그릴 때 저 너무 겁이 많이 나요. 두려워요.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? 해서 내가 그림 그릴 때 두려울 때 나는 오히려 싼 종이를 쓴다. 그럼 이제 실패를 해도 좀 저렴해지니까 내 실패의 값을 저렴하게 한다. 계속 그렇게 저예산으로 뭔가 시도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. 저는 자기가 그리는 미래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꿈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잡담의 미학 호스트를 맡은 무빙워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미술 크리에이터 이현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림 그리고 글 쓰고 말하는 생활예술가 이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생활예술가 너무 좋아. 왜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? 알죠? 알죠? 아니,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. 맞아요.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딱 한 명한테 연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현님이었습니다, 여러분. 지금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되시죠? 95만입니다. 그러면 크리에이터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길로 크리에이터가 되셨는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회사를 다니고 이제 너무 건강 이슈로 이제 퇴사를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막 프리랜서 하다가 진짜 너무 심심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취업하지 않으셨어요? 맞아요. 왜냐하면 그것도 진짜 약간 운명이 장난인 게 제가 이제 유튜브는 그냥 그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100명? 아 진짜 이대로 프리랜서를 지속하면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. 아,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. 죽을 것 같은 건 굶어 죽을 것 같다 혹은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. 오케이.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꼼짝없이 취업을 하자 해서 자기 전에 그런 취업 사이트를 엄청 보고 불안할 때마다 즉시 지원을 엄청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저를 제일 먼저 부른 회사로 간 거예요. 제가 나중에 가게 된 그 이제 스타벅스라는 네. 회사에서 또 오퍼가 온 거예요. 오퍼가 왔는데 그때 유튜브 채널이 떡상한 거예요. 일단은 유튜브를 키워야 되니까 회사를 1년 반 정도 다녔죠. 1년 반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이게 좀 궤도에 좀 올라오면서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도 또 퇴사를 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저한테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불안하지 않으셨어요? 그쵸. 그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. 어떠셨어요? 근데 너무 불안했는데 저는 심지어 코로나 한창일 때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2020년 7월? 근데 생각보다 싸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내가 먼저 나와서 적응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여기 내가 직장 다니면서 데뷔를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불안했지만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때가 딱 29살이었거든요. 한국 나이로. 그래서 30이 되면 겁이 많아질 것 같다. 20대에 나오자 해서 좀 서둘러 나왔죠. 브이로그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쵸. 그림 그리는 법을 할 수도 있고 그림 그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?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28살? 근데 그때 이제 미술 교육을 한 지 한 이제 거의 8년, 9년 될 때였죠. 근데 제가 부모님께서 정말 비싼 돈 들여서 미술학원에 보냈는데 이걸 점점 까먹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 사교육비가 아깝다.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내가 뽑아야 되는 본전을 네, 본전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이걸 기록을 해놔야 내가 나중에라도 보겠다. 그러니까 제가 점점 미술에 대해서 그때 배웠던 지식들을 잊고 있는 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기록이었어요. 그래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만드는데 이게 배경음악을 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맞아요. 영상은 금방 만드는데 배경음악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오디오를 넣은 거예요. 오디오를 넣자. 오디오를 넣다가 어떤 사람이 댓글로 근데 그림 그릴 때 저 너무 겁이 많이 나요. 두려워요.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? 해서 그림이랑은 조금 상관없지만 그런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. 내가 그림 그릴 때 두려울 때 나는 오히려 싼 종이를 쓴다. 그럼 이제 실패를 해도 좀 저렴해지니까 내 실패의 값을 저렴하게 한다. 그래 이게 너무 좋은 얘기인 거지. 그래요? 실패해도 내 맞아요. 실패가 저렴해진다 이런 워딩 자체가 맞아요. 끔찍하니까. 그래요. 근데 그게 진짜 그렇잖아요. 내가 카메라를 한 300 주고 시작을 하면 유튜브가 잘 안 되면 300만 원짜리 실패란 말이에요.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아이폰으로 하면 실패가 빵원이니까 계속 그렇게 저예산으로 뭔가 시도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얘기를 좋아해 주셔서 제가 그 밖에 삶에서 느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쭉 자연스럽게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. 고향은 제천이신가요? 맞아요. 근데 서울에서 있었을 때의 장점이 있을까요? 이 예술인으로서.
일단은 진짜 사실 미술 하면은 서울이거든요. 그렇지.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시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예술가들이 있어서 전 전시 자체도 좋아하고 그런 인프라도 좋아하지만 그런 예술가를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거. 뭐 이를테면은 홍대에 있는 카페만 가도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공부를 하거나 내가 미술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하거나 다 정말 그런 같은 기운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더 잘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는 확실히 예술가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도 자극을 많이 받고 영감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. 왜냐면 직장인의 신분으로서 10년 이상 살고 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 우리 회사의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지?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생각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1인 기업을 하고 있고 프리랜서로 살고 있어서 서울시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는데 첫 번째 그게 있어요.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라는 게 있어요. 들어보셨어요? 맞아요.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약간 결제할 때 보통은 막 대금 떼이거나 막 이렇잖아요. 맞아요. 그걸 약간 방지해주는?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맞아요. 계약은 했는데 이게 엎어졌어. 근데 소송하기 또 금액도 애매해.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대금을 미리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. 플랫폼에다가 그 네. 계약서를 업로드를 하면 예치해놓고 계약이 끝나면 이렇게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. 이런 장치들이 예전에는 없었어요. 그쵸. 그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좋은 것 같고 요거의 장점이 뭐냐면 수수료가 0원이에요. 진짜 좋다. 출산 장려금 있는 거 아세요? 그거 맞아요. 그거 제가 소문만 들었는데. 만약에 내가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90만 원. 저 이거 예전에 검색해봤어요. 왜냐면 제가 출산을 약간 여기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직장인인가 다르게 뭔가 저희는 출산 휴가도 없고 막 그런 게 불안하잖아요. 근데 그 정책이 있더라고요. 방금 말씀하셨지만 출산 휴가도 있는 거 아세요? 배우자가 프리랜서면 80만 원씩 월 와. 받으면서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되는 거죠. 그런 지원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사회 보장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약자일 수도 있거든요. 왜냐면 그쵸. 보호 테두리가 없어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상쇄할 수 있는 그렇죠. 정책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. 그 혹시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세요? 이게 서울문화재단에서 이게 전생에 걸쳐서 이제 뭐 청년부터 원로까지 정말 많은 예술인 분들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. 심리상담도 제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맞아, 심리 상담도 있고 법률 상담도 있고 너무 좌합 좋아요. 관련해서도 매칭 같은 것도 해줄까 그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이런 게 점점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프리랜서 완전 전성기잖아요. 그렇죠. N잡의 시대다. N잡이 아닌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다. 맞아요.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좀 활성화되고 지원해주는 게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프리랜서로서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신지 궁금해요. 저는 그런 사실 계약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아까도 저희가 그런 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시각 디자인 용역 이런 거 관련해서 시각 디자인 협회에서 항상 이렇게 좀 고지를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분야별로 고지가 자주 돼서 그 표준 계약서가 보급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요즘 크리에이터 너무 많잖아요.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계약서들도 좀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그전에는 혼자 사셨으니까 그래 나만 건사하면 돼 맞아요. 였었는데 이제 가족도 가족이 생기고 그럴 때 다가오는 그런 불안? 그런 것도 있으세요? 또 잘 벌다 보니까 가장이 되더라고요. 어느새 눈 떠보니 내가 가장? 네네. 왜냐면 제가 남편도 퇴사를 시켰거든요. 정말로? 네, 왜냐하면 남편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비해 지금 직장보다 뭔가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너를 부양해주겠다, 너의 꿈을. 멋있다. 그러니까 이제 나와라 했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가장?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불안하지 않게 하는 장치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불안한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나만을 위한 신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진짜 그림을 되게 잘 그렸었거든요. 그러니까 만화를 잘 그렸었어요. 근데 제가 그때 제천에 만화 학원이 없어서 미술 학원을 다니지 못했는데 커서 보니까 그때 내가 만화를 했으면 너무 잘 됐겠다. 근데 그것처럼 제가 그때 다짐했던 게 내가 커서 무언가의 재능을 발견했는데 내가 그때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다. 어떻게든 나는 이걸 붙잡겠어 해서 그냥
미래에 내가 할머니가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저를 젊게 봐요. 너 지금 젊고 안 불안해도 되고 너 다시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얼마나 내가 젊고 다시 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다 보면은 에너지가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쫄아서 그런 거죠. 그렇지. 만화를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? 근데 만화가 이게 또 보는 게 재밌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는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내가 아무리 소진돼도 그냥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는 게 있어서 그림 그릴 때 저는 손에 힘을 많이 주고 무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 약간 자세도 바르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손에 무리가 많이 감해도 좋아해서 했고 그때는 그게 받쳐줬는데 커서는 그게 조금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내가 그냥 잘하는 것도 업이지만 내가 잘하는데 많이 소진되지 않는 거?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진되는 일이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저도 이렇게 무빙워터님처럼 라디오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소진되는 일이었어요. 저에게는. 사람들은 잘 들어줬다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신기하게 유튜브는 제가 하면 할수록 에너지를 얻는 일에 가까워서 또 그런 운동들도 있거든요. 수영 같은 건 하면 제가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소진되지 않고 내가 점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같아요. 이현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저는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 스스로도 난 롤모델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수영하는 할머니가 꿈이거든요. 근데 그런 식으로 내 꿈이 나의 것이어야 하지. 네. 저는 자기가 그리는 미래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꿈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자기의 꿈이 자기 미래에 있다고 말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아마 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이현님을 모시고 프리랜서가 일하기 좋은 도시 서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 잡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